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최덕사입니다. 팩트체크 오랜만에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대리점 협회, 지금 보험지혜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펀드 판매 가능하고 유지비도 받는다. 이렇게 모 지회에서 이제 본인들이 보험 판매 전문화 진입을 하면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커진다 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진입을 하지 않는 곳들도 여러 현재 이게 좀 수면 아래서 조용히 이제 추진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글로벌 심포지움도 하고 입법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을 해서 금융위 청부 입법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들을 좀 모르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수십 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리크루팅하는 지혜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이야기다.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여기에 이제 그 포함된 내용에 펀드 판매나 유지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수익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저희가 체크 기사는 썼지만 내용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보험지혜협회 관계자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고 입법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또 여기에 업계 의견 또 관계 당국 또 유사 보험 기관들 있잖아요. 저기 보험협회 등의 의견 또 국회에 실제 입법화 된다면 거기서 또 어떤 수정이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현재 입법 초안 그리고 추진하는 주체 보험지혜협회의 의도에 비추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될지 안 될지, 자 된다 안 된다 문제는 저희가 논의로 한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된다 이것도 논의로 한다. 근데 막연히 이거 이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된 적이 없다는 이 정도의 속도와 구체 안으로 한 적이 없고 관계 당국과 보험사들 또 여기서 좀 일치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초안까지 만들어서 추진한 것, 그 다음에 추진 주체 세력의 파워 등을 봤을 때 주체 세력은 이제 보험지협회고 우리 협회장님 계시고 또 직영협에 지금 직영협 대리점 협회의 파워가 좀 컸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보험업계에 신경불량을 자제해주고 할 정도 됐으니 어느 때보다 성숙돼 있다. 그러나 이제 통과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니 그건 아닌데 아예 안 될 거다, 말하고 말 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니고 잘 추진되면 보험지혜협회나 이런 데서는 내년이라도 입법이 돼서 통과 가능하다.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하려고 한다. 금융위가 주도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를 해도 된다. 막연한 이고 안 될 거다 또 이런 관점 아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빨리 될지는 이제 모르지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누구나 진입 가능하다. 요거는 판매 전문 회사의 요건을 입법 초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자, 발설을 하면 안 된다 초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준이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 대상자들과 의논이 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공개됐을 때는 이제 엄청 이제 논쟁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혜가 엄청 이제 72개죠. 지금 공시대상시 500명 이상 72개인데 그 중에 등록이 돼서 판매 전문회사라고 이름을 붙인 데하고 그냥 보험 대리점이라고 붙인 데하고는 시인도 차이가 있고 준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리크루팅이랄지 발전해서 엄청 이제 격차가 커지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알려줘요. 자,
물론 저는 알아요. 초대형지의 등록 요건, 자본금, 지배구조, 점유권을 갖춘 우선. 그래서 한 번에는 아니고 이거를 갖춰도 그 중에 일부를 우선으로 진입을 시킬 거다. 왜냐하면 이걸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혜택, 권한보다는 이권보다는 의무가 많아요. 책임져야 될 게. 이제 뭐 판매자가 지어야 될 책임, 지금까지는 가볍게 뭐 수수료 환수된 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난 어떤 책임 문제, 그 다음에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인력, 그 다음에 뭐 계속 모니터링 감사할 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내부 통제 등등 많이 있겠죠. 이거를 상당 높은 수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인력, 또 인력을 보려는 돈,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인력들의 능력, 이런 걸 봐야겠죠. 그럴 수 있는 회사들이 일단 의무, 책임을 다하고 잘하는 걸 보였을 때 이게 의미가 있다, 관계가. 그러니까 이걸 더 늘리자, 진입할 수 있는 애들을. 뭐 이렇게 나올 거라, 이래야지 스무스하게 이게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험주협회는. 그리고 또 이게 과다한 의무가 지어져서 누구는 이 들어간 회사 먼저 망할 거다. 예를 들면 판매자 책임 지다가 뒤진다. 그 다음에 사람도 뭐 몇 명 갖다 하지 뭐 하다가 거꾸로 못 들어간 데는 못 들어갈 경쟁이 떨어지고,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그걸 책임을 하다가 그걸 너 잘 되라고 단계 보험사들이 넣겠냐, 너 이만큼 큰 의무를 지울 테니까 잘해봐, 이런 건데, 그러다가 죽을 거다, 그래서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 죽을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실제 통과할 때는 그걸 다 봐야 할 텐데, 어쨌든 처음에 가는 데는 의무가 주로 하기 때문에 의무를 기꺼이 하고, 어떤 혜택이랄지 이권은 없어도 이제 판매 전문 회사라는 브랜드, 신인도 이런 것만 갖고도 회사를 잘 키우고 내가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하는 데들 일부,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는 못 가고 뭐 3에서 5개 뭐 이 정도 표현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추진 세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장된 2개지 자회사 중에 또 원하는 데가 있겠죠. 그러면 1번은 뭐 하나생명금융 서비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데들이 뭐가 어디가 있죠? 자회사, 그러니까 재판 불리한 자회사겠죠. 그럼 신한은 재판 불리한 자회사는 아니니, 있다면 이제 미래, 그 다음에 뭐 손보 큰 데는 없고, 또 라이나 이런 데는 TM이고, KB? 근데 KB는 생각보다 작고, 모르겠어요. 메트라이프도 좀 작은 거니까. 자, 그런 걸 따져 상장사 2개, 한금사면 3개고, 추가가 된다면 5개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데, 최소화시켜서 간다. 다 가지는 못한다, 이런 거고. 처음에는 의무가 크고, 이권은 별로 없다. 없어요, 이권. 자, 그 다음에 펀드 판매나 대출 모집인 자격으로 등록하는 자는, 지금도 대출 이런 건 가능해요. 대출 모집인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갖다 등록을 하는 거죠. 펀드 판매 권유인 따서 갖다 하면 됩니다, 증권회사에. 그런데 이걸 GA 본사가 제휴를 해서 보험 상품처럼 수수료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본사도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관리자한테 수수료 주고, 그 다음에 FPR 때도 수수료를 많이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교육도 차원에서 하고, 조직적으로는 안 된다. 왜? 법인 대리점은 이걸 할 수 있도록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할 수가 있게 만들겠답니다. 자, GA가 특정 제휴자 맺고 본사 이익을 채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행 추진 중인 보험 판매 전문회사는 장기적으로 금융 판매 전문회사로 가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원래 금융 판매 전문회사를 추진했어요. 아마 10년 전에 제가 비밀 노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금융위가 판매 채널 선진화 방안으로 한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융 상품 판매 전문회사를 목표로 세웠는데, 금융 상품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팔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잖아요. 보험도 요즘에 되게 어려워요. 뭐 한 간호사 자격은 있어야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이 복잡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 상품은 덜 복잡했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보려면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도 불안전파 똑바로 못 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거죠. 있다면 근데 대부분 이제 직급 영업을 하는 거죠. 그 금융기관에 소속돼서 직원으로 영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보험 판매 전문회사, 보험 설계사밖에 없다. GA. 그래서 GA를 일단 보험 판매하는데 전문적으로 육성을 한 다음에 애들이 상품 취급을 확장해서 여타 금융 상품까지 팔 수 있는 금융 판매 전문 회사로 발전을 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얘가 징검다리 과도적인 어떤 그거였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융 판매 전문 회사로 가야 되니 보험 판매 전문 회사 애들은 여기서 이제 다른 뭐죠? 펀드나 그다음에 뭐 아까 뭐죠? 대출 모집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여기서 시키자 이런 뜻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자, 핵심 업무는 보험 모집, 수수료 협상, 계약 유지 관리, 소액 보험금 지급 이렇게 써놨어요. 부수 업무로 마이 데이터 서비스 헬스케어 솔루션 뭐 좋은 것 같아요. 마이 데이터 서비스 지인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 솔루션 이것도 지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자회사, 지혜도 또 자회사랄지 기존 이런 어떤 솔루션 업체들을 인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걸 대비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제 노이즈가 생겨서 저희가 이거 팩트 체크까지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쨌든 이게 부수업무로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금융상품 판매 플랫폼으로 역할을 기대한다. 자, 그러나 실제 이걸 하고 싶어 할까?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보험에 다른 걸 해서 돈이 안 되고 다른 거에서 분산이 돼서 보험에 집중 못하면 이 핵심 업무, 핵심 그 수익이 나는 이게 비즈니스가 망가져갖고 대부분 지금까지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 대표나 관리자들은 이 보험 상품 외에 다른 걸 파는 걸 너무 싫어요. 여기 있는 이제 상조, 가깝다고 하는 상조도 파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오래 정치하고 돈 버는 사람이 없어. 제일 마찬가지야. 그래서 할까 말까 나는 그건데, 이제 보험 상품의 경쟁이 약화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 어떤 업계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훈련도 덜 되고, 판매 기법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수료도 많이 수치를 못해 돈이 안 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큰 회사가 하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걸 주력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걸로 경쟁력 있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의 소득과 삶이 좋아질 것인가 문제는 이제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자, 판매 전문회사는 보험사로부터 유지비를 받을 수 있나? 자, 전문회사는 수수료 협상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일환으로서 유지 수수료를 받겠다. 이게 이제 큰 대형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 전략 과제죠. 자, 부가보험료가 이제 신계약비, 수급비, 유지비로 돼 있잖아요. 계약 유지 관리에 해당하는 유지비 지급이 핵심 정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물론 보험사에 있는 경영관리나 재무에서는 또 유관기관에서는 이렇게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지 업무를 보험사가 하니까 니들이고 왜 가져가냐. 야, 유지가 잘 되면 유지 수수료는 니들이 가져. 근데 지혜 쪽에서 아니 실제로 유지율을 지혜가 신경 쓸 필요 뭐가 있느냐. 유지 수수료 나오는 기간만 신경 쓰고 넘어가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유지 기간이 떠난 3차년, 4차년, 5차년도에 유지를 갖고 지위를 평가하고 뭐하고 하지 마라 이거지. 왜? 그 돈을 안 주는 거 아니냐. 그건 니들이 임무고 니들이 비용을 다 갖는데 그걸 보험사에 평가할 때 써야지 우리를 왜 평가하냐. 그럼 돈을 주든지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인데 자 이건 이제 뭐 이거를 보험사가 주겠어요. 그러면 보험사 손익구조도 갖고 당연히 2008년 15년도 한 번 했는데 뭐 되지도 않는 거죠. 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그런 차원의 이제 유지비가 아니고 협상권을 통해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고객 만족도 모니터링 안내장 발 일부 보험사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보지에 보험사 창구가 없잖아요. 예? 뭐 어디 뭐 울릉도 뭐 이런데 독도 아니면 뭐 두메 산골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한데 보험사 창구가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보험사 지점이 보통 전속 지점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온라인으로 요즘 다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필요 없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지. 예? 뭐 그런 거의 일부를 그러면 GA에서 판매 전문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져오면 그 일을 해주니까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에 따른 일부 유지비를 예? 실비 같은 거죠. 이걸 수령할 수 있다. 예?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내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씩 이걸 터주고 하면 커지겠죠. 물꼬가 터질지는 난 모르겠어요. 이제 현재 보험지협회 의도는 이제 그 문구의 내용은 이거지. 유지비를 왕창 만반으로 받아서 우리 지회 본사 수석 설계자들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뭐 우리 작은 지회 근무하고 여기하고는 수수료가 왕창 차이 나니까 그 되기 전에 빨리 회사를 옮겨라 이런 논리는 좀 아니다 이런 거지. 이걸 행사하는 어떤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의 인건비를 해서 이걸 충당하는 거지. 그걸 지휘 본사가 돈을 왕창 벌고 설계사 관리자 수료가 올라가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자, 물론 현재 입법 초안이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심포지움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상 할 수도 있고 이게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업계 발전이니까 이건 내용은 수정해 나가고 리스크는 줄이고 이권을 더 챙겨서 아까 안 된다는 것도 다 돼가면 좋겠죠. 그런 이제 힘의 역학관계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